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니 50명이 한 대여섯 분 남아 계신데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고 그냥 선생님 오시면 바로 시작하려고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저희 골프반에 지금 초등 수학반이 있고 중간에 IH 어학원이 있고 옆에 또 IH 중국 영수학원이 있거든요. 저희 여기 세 개관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유충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부모 간담회를 저랑 저희 어학원 노수지 부장님하고 저희 고등부 대표강사이신 최동현 선생님 셋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를 좀 진행하려는 이유가 예비 중등 이제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중학교 진학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간담회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고 저희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 의견도 듣고 질문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많이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강화도에 본원이 좀 크게 있어요. 강화도에 어학원하고 중고학원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되는 학원이 있고 원생 수가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좀 규모가 큰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걸프반에 분원이 하나 있고 장기반에도 어학원하고 중고반에도 분원이 하나가 있어서 총 3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반 총괄에서 입시 총괄 원장도 맡고 있어서 입시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회도 몇 번 진행했었는데 조만간 또 설명회를 다시 한번 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중등부 관련해서나 고등부 관련해서 설명회를 좀 자주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간담회를 사실 좀 자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주 마련하지 못해서 우선 좀 죄송하고 저희가 이제 슬슬 계속해서 꾸준하게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학원에서 윤수진 부장님을 새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학원에서 영어 캠프 진행도 많이 해보셨고 이번에 뮤지컬 영어 따셔서 저는 어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좀 영어를 즐겁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수업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실 분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윤수진 부장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어학원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영어를 좀 즐겁게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수학뿐만 아니라 어학원이나 중국어 모두 총괄해서 원장을 맡고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싫어하게 된 계기가 저는 어학원에서 처음에 저는 어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외국인 교환학생들, 미국인 교환학생들을 집에 홈스테이를 시키시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좀 배우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한 7년 정도를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부대끼고 살면서 영어를 되게 즐겁게 배웠었거든요. 중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법이라는 개념, 갑자기 주어 동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1형식, 2형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좀 강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6학년 그리고 5학년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학부모 간담회를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이제 6학년, 5학년 아이들을 슬슬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어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부대끼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슬슬 중학교 내신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보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번 학년도부터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 1학년들도 시험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어서 올해는 1학년이 시험을 안 보게 됐고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아이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학교 영어는 고등학교 영어, 중학교 영어 모두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좀 교과서를 암기해야 되고 본문을 많이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기존의 학원을 어학원에서 배우던 영어랑 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레이닝을 좀 하고 싶고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들께 늘 여쭤보거든요. 어머님들 학원 혹시 아이들 왜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속상한 일이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좀 편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학원을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더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원서를 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중학교 1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거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아마 많은 어머니들께서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올해 초에도 고교학점제로 한번 학원에서 설명을 했었고 조만간 한 번 더 할 예정이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을 때 가장 큰 요소는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의 내신만 들어간다는 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 거거든요.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아이들이 수시 원서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2학년, 3학년 과목들이 모두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1학년 때 내신만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선택지는 정시밖에 없을 거거든요. 사실 1학년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본인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직 교육부에서 논의 중인 얘기이기는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 가게 된다면 2학년, 3학년 때를 판단할 수 없다면 너무 내신을 반영하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중학교 내신을 대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논의 중인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중학교 내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물론 저희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비평준 지역이라 중학교 내신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지만 이게 나중에 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이제 슬슬 입시 영어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최종영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좀 힘들게 모셨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예비중학교 아이들이 예비중에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영어를 배워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학에는 영재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머니 혹시 지금 수학 영재반에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중1 영재반 아이들이 지금 중3 과정을 거의 끝내가 되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 문제들을 좀 풀고 있어요. 그리고 강화고등 같은 경우는 중1 영재반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모의고사에서 한 2, 3등급 정도를 꾸준히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중1 영재반, 그리고 제가 수업하고 있는 중1 특목고반 아이들을 중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영어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이제 수학으로 대학을 가는 시대가 와버려서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딱 진학했을 때 이미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끝낸 상태여서 이 3년의 시간을 온전히 대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속에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거의 기준이 뭔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생각이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한테 있어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냥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거리낌 없이 말하고 듣기가 되고 하는 것만으로 혹시 만족하시나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수학에 영재반이 있을지 영어에도 영재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영재반이 있어서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어를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까지 할 수 있어야 중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아이가 수학처럼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어 있어야 적어도 영어 영재반이라는 개념의 타이틀을 달고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5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셔서 조금 먼 이야기 같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곧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진학했을 때 영어 성적들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급함이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 간담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최도경 선생님 분당 메가스터디 재중반에서 오래 수업하신 분이라 저희 고등부뿐만 아니라 정말 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예비 중등 아이들이 왔을 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처럼 부탁해서 오늘 최도경 선생님 모시고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최동용 영어 강사고요. 메가스터디에서 10년 동안 고3 아이들하고 실수한 아이들을 수업하고 입시를 해왔고, 지금 이제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표님하고 원장님하고 뜻이 맞아서 저는 이제 여기 학원을 오게 됐는데, 지금 분당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6학년 어머님 혹시 손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다 5학년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지금 5학년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제 그 걱정하고 또는 염려하고 그러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5학년까지는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애들이 배우잖아요. 원어민 설명도 배우고 막 동화책도 있고 플레이 롤플레잉도 하고 막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관심도와 흥미도가 한 절반으로 딱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듣기 싫은 문법 용어들을 막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단어 암기가 억압적으로 단어를 암기했던 게 아닌데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강제적으로 무조건 단어를 암기해야 돼요. 거기다가 형식, 1형식, 2형식, 주어동사 이따 막 찾아야 되니까 애들이 그냥 재밌게 놀았던 아이들이나 아니면 선생님과 그냥 어울려서 그 관계 속에서 놀았던 흥미가 중학교 올라가면 툭 떨어져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있었던 흥미랑 관심도가 이제 전무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놀이와 이야기로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어요. 친구들하고 아니면 선생님하고. 근데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서 있죠. 네. 그럼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동화가 아니라 설명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이 어떻게 되고 주어 동사가 어떻게 끊어지고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의미가 되고 이런 설명서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나마 그래도 설명서니까 짧아요. 간결하고. 그래서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그래도 조금 그나마 있었던 관심이나 흥미를 그래도 어떻게든 부여잡고 갑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매뉴얼이 아니라 이제는 아카데믹한 글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소재가 또는 주제가 또는 논리학 또는 과학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게 물론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와 놀이로 초등학교 때까지 아주 즐겁게 보내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정말 몸이 건조한 매뉴얼을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니까 아카데믹한 학문적 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애들이 거기서 다 나가떨어져요. 그럼 제가 애들이 왜 보면 이렇게 흥미랑 관심도를 어떻게 보면 쭉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재밌게 영어를 접하게 해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서부터 사실 문제가 돼요. 그건 저는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때 결판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중학교 때 매뉴얼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놓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해 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서 공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전체 문법 자체가 품사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물론 아이들이 내신 대비 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뭐 문장을 다 통으로 다 암기하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습관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매뉴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직역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락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비슷한 단어 나온 걸 찍어요. 여지없이 틀려요. 그런 아이들이 부직이 있어요. 중학교 때 3년, 2년, 3년 내내 자기는 100점 또는 뭐 한 문제 9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60점, 50점 만든 애들이 태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 직역이었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 연습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영어 공부는 입시 공부는 그게 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벽에 부딪히게 돼요. 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처음에는 의구심을 풀다가 상담을 하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해요. 근데 그 상담을 해봤자 다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고, 선생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 단어 외우고 열심히 하면 돼. 언젠간 될 거야. 희망만 주는데 애들은 그 희망을 걷어차요. 그게 뭐야? 문제는 뭐냐면, 의역할 수 있는 힘을 중학교 때 키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학교 때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대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역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의역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본 문법 공부를 중학교 때 차근차근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어학원에서도 지금 그래머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일찍 틀을 잡아주는 건 더 좋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단락을 놓고 의역하는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더 이상 의역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한 지문을 가져다 놓고 해설지를 옆에다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있으니까, 자, 너희들이 영어를 읽고 해설지를 한번 봐봐. 해설지를 먼저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문제집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해설지가 아니라 직역지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우리말로 바꾸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영어로 된 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두 번을 고쳐야 돼요. 일단 우리말로 직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직역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단락에 유기적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의역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한 문장 한 문장이 직역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한 문장이 아니라 한 7, 8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한 단락을 읽을 때도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제가 하나인 7, 8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머릿속에는 7개의 정보가 막 떠다닙니다. 그래 아이들이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를 때도 자기가 위에서 지문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선택지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못 골라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직역하는 게 공부의 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이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직역 연습은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게 안 돼요. 의역할 줄 알아요. 그럼 그 의역 연습은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 기본 문법을 가지고 직역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한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자기가 단어장에서 외웠던 단어가 지문에 나오면 실제로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단어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단락의 맥락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고집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단어에서 봤던 이 단어인데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외웠는데 그건 책임감이에요. 그러면 지문에 책임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굳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책임이라는 자기가 단어 외울 때 생각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기억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락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 끊겨요. 연결이 안 돼요. 실제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단락에서의 의미는 responsibility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바뀌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의역 능력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문을 그냥 몇 지문을 이렇게 훈련해 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의욕 능력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 지문을 쭉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타고났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리딩을 많이 해요. 특히 뭐 영어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재의 한글 글들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즘 우리 아이들은 책 잘 안 읽잖아요. 다 유튜브 보시죠. 네. 그 텍스트를 눈으로 진짜 이렇게 감상하면서 읽는 애들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입시 쪽에 있다 보니까 저 이제 뭐 후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다른 좀 늦게 아이를 가진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입시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학원 보내지 말고 그때는 일단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너무 중요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던져줄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5학년 아이들 어머님들이시니까 지금 우리 어학원에서 그 그래머라든가 이렇게 재미있게 영어를 접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고요. 하나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좀 다양한 독서를 접할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아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머님들이 이미 이제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때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야 되지. 하다못해 독서의 소재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시에 필요한 정도는 만들어 놓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때부터 의학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강화 동간의 고3 아이들을 지금 정시 수업을 한 일주일에 이틀 3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 지금 제가 정시반에 수업하는 애들은 영어 등급이 한 1.5등급, 2등급 정도 돼요. 그런데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이 100%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열심히 가져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시험지를 딱 놓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그 시간 압박감을 딱 주면 여지없이 중학교 때 그 습관으로 그대로 문제를 풀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의역하는 습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법하고 기본적인 어휘를 탄탄하게 쌓아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문장의 매뉴얼을 갖추고 그 영어 문장의 매뉴얼을 갖추면서 동시에 패러그래프를 하나를 가져다 놓고 계속 앞뒤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면 어릴수록 훨씬 더 빨리 그렇게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걸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일단 압박감이 커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과목들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영어는 의역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미리 시키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고3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는 이제 감을 유지하는 단계만 가고 나머지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상대평가로 보는 그 시험에 그런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영어를 그냥 중학교 때까지 그냥 학교 내신만 공부를 시키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헉해요. 지문의 길이 그리고 한 문장의 길이 그리고 단어의 수준에 더 웃긴 건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낙서하기 시작하죠. 문제를 풀다 낙서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애들은 뭐 이렇게 펼쳐놓고 다 그래요. 아 어렵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아들은 지금 고3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저도 선생님 잘못 이제 아이한테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반 포기 상태입니다. 문제 갖고 와봐. 펼쳐보면
한 페이지 걸러 그림, 전화번호, 누구 이름 그런 게 대박이에요 정말. 그 사실은 제가 입시 쪽에 있고 이제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애도 초등학교 때는 어학원을 다녀서 재밌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1학년 때 시험이 없네. 그냥 또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80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하는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뭐 그렇게 핑핑 노는 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근데 이제 받아오는 거 보면은 하위권이더라고요 그 점수가.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다른 애들 막 이제 학원 다니면서 막 하고 하니까 막 통으로 남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진짜 제대로 머리가 튀어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어렸기도 했지만 그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재수업반하고 그 이제 고3 아이들 대상으로만 10여 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3학년 때서부터 입시학원을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얘가 그냥 아예 포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해석도 안 돼. 의역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사실 공부를 설렁설렁 했기 때문에 매뉴얼도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매뉴얼도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의역도 안 되겠죠. 자기가 봐서 못 알아먹으니까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 손을 놓게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는 수학을 하겠다면서 하루 10시간 공부하면 9시간 수학해야 돼요. 왜냐면 그 친구는 지금 무지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문제집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제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내가 아무리 이제 중요하고 또는 아빠가 아무리 영어 선생님이니까 내가 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가 하는 공부와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책임져야. 어느 정도 방치를 시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또 시험이고 한데 독서실 가서 막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으니까 저는 마음이 편해요. 뭐 성적이야 뭐 자기가 나오겠지.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해도 사실 고등학교에만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가 좀 다르다. 물론 시험도 좀 다르고. 근데 고등학교에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맛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정말 애석하게 너무 힘들어졌어. 시험의 길이와 시험의 난이도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면 되지라는 거는 헛된 희망만 심어줍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요.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커리가 이제 있죠. 중학교 때는 어디까지 하고. 근데 사실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영어의 문법은 중학교 때 이미 문법은 다 끝나요.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매뉴얼 그거면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문법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의역하는 훈련, 연습 한 패러그래프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 그걸 같이 키우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5학년이지만 좀 있으면 또 6학년이고 6학년은 이제 사실 이제 중학교서부터 대학까지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재밌게 즐겁게 막 놀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계속 성장이 나가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대비를 할 때, 리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셔야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도 또는 어떤 학원을 보내도 또는 과외를 하든 뭘 하더라도
그런 어머님들의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똑같아집니다. 그냥 늘 밟아왔던 그 과정과 똑같이 그냥 중학교 올라오면 흥미 없어지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애들 그림 그리고 가끔은 문제집을 산다고 돈 달라고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그림 그리고 그냥 문제집 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이 전철을 밟지 않으셔야지 그래야지 아이들도 좀 편하고 어머님들도 좀 편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1 영재반 영어 영재반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가장 좀 레벨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중1인데 그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리딩 수업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저랑 수업을 하는데 어렵죠. 지금 중1이니까 어려운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래머를 굉장히 잘 다듬어졌어. 저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문법과 관련된 테스트를 해봤는데, 웬만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보다 문법이 굉장히 탄탄히 잘 다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 패러그래프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 이 문법 공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 일단 돼야 직역을 할 수 있고 직역이 돼야 맥락적 의미 파악할 수 있는 의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어원에서도 이 그래머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공부를 시키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문법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원에서 아이들 문법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잘 좀 봐주시고. 예. 제가 이제 사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한테 이제 사실 전달해 주고 싶은 정보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제 경험이든 뭐든 다 말씀을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예. 아까 의역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뒷독을 한 상태에서 의역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아이가 문단을 읽었을 때 그냥 이 아이가 어쨌든 읽었을 때 직역은 안 돼도 의미 전체를 파악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지.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뭐냐면 문장 단위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법이라든가 활품사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교과서 지문들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의 공부,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와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공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뉴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의 매뉴얼을 딱 작성시키는 문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역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직역이 돼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문장 단위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문장 단위 공부가 아니라 단락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어떤 단락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문장에 쓰인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더 이상 그 단어 자체나 그 문장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앞뒤 맥락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 직역이 일단 돼야 돼요. 그 직역이 될 수 있어야 다음 문장과 다다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제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여기서? 다음 문장을 봐봐. 그러면 아이들은 일단 직역을 하고 문장 읽어내면서 앞에서 읽었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모의고사를 보면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저는 수능 모의고사를 봐도 직역을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난이도가 하죠. 예를 들면 목적 문제라든가 도표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이건 맥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한 5문제, 6문제 정도 돼요. 고3 애들 그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입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빈칸,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이런 문제부터는 무조건 맥락적 의미 파악이 가능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 다 찍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중학교 때 매뉴얼, 그러니까 품사 문법을 공부하면서 같이 가주면 시간을 굉장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을 바라보는 태도가 훨씬 더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안 읽어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리딩을 많이 해온 아이들은 이 감각적으로 그걸 알아요.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금방금방 따라오는데, 그렇지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훈련을 차곡차곡 시켜가야 돼요. 뭐 감으로 이제 보통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푸는 아이들이 있죠. 대충 쭉 읽어보고 이거일 것 같아.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감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운 좋게도 자신이 생각했던 감이 맞아 떨어지면은 맞는 문항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틀리게 되고 10점, 15점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면 2등급 정도가 그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는 저번 시간에 표시점 맞았는데 이번 시간은 69점 맞고 2등급이 4점 떨어져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도 영어 공부는 단어만 외우고 문장 해석만 되면 된다 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역하는 훈련을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서부터 정말 조금씩이라도 훈련을 시켜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정보들이 사실 다 영어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고 그걸 재빨리 캐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저희가 간담회를 아까 1시에로 한번 진행했거든요. 1시에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상 시간으로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영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타임에는 우리 아이한테 공부해라라는 말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나 뭐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질문 네. 앞에 1시에 했던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6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근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아직 5학년이니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어머님들이 좀 아이들이 지금 즐길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곧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계셔야 아이들을 이끌고 가거나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유도를 할 때도 어머님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아이들 인지하고 아이들을 좀 이끌고 갈 수 있지 않는가.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하나 해줘. 예. 저도 공부 영어를 되게 재미있게 어렸을 때부터 하자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5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학원에서 문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재미있게 했는데 그리고 학원 학교 영어 수준이나 학원 영어 수준이랑 너무 다르니까 뭐 내가 더 잘하는 느낌을 받나 봐. 근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괴리감을 어떻게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중학교 공부를 아직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학원에서 끌고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공부가 너 학년 수준에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까지는 중학교 이제 학교 내신이든 뭐 중학교 영어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영어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아까도 한 흥미도가 한 반 정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래도 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확 달라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관심을 중학교 올라가면서까지 관심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선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 선생님들이 물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계되는 그 과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하거나 코칭을 하시면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 어학원에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입시학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학관도 있고 중등관도 있고 고등관도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뭐 저희 학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학원에 어머님들이 맡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에 어머님들이 맡기시고 다만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당연히 학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하고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여쭤보셔야 돼요. 앞으로 아이들이 수업이나 이거가 어떻게 될 거고 중학교 대비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머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무조건 학원에만 맡기고 나 몰라 하지 마시고 맡기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셔야 돼요. 얘가 이럴 때는 이 정도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학원 측에 이제 정보를 달라고 하시고 그걸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마음 놓이시고 하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그 정도의 어머님들이 안목은 갖고 계셔야 학원을 보내든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간에 충분히 이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저 하나만.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내가 학원을 가서 더 빨리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기가 아니면 주위에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거를 더 쉽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라는 걸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알면 저는 어디 노벨상의 교육 관련된 상이 있으면 그 방법 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이도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겪어본 거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시간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아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 한시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왜 또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돌변한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애가 큰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진짜 세게 왔어요. 사춘기가. 근데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입시를 하고 주로 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고향 재수생은 다 성인이잖아요. 고3 재수생 아이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사춘기 아이의 그 부모로서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애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바뀔 때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지금은 그래도 그 단계가 좀 지나니까 나아졌는데 그때는 저도 저지만 이제 와이프가 하루가 멀다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집에서는 애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차에서 울면서 전화. 뭐 이런다. 뭐 학원 가기 싫다고 한다. 서부터 등등. 근데 뭐 지금 이제 아직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정도면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1년, 2년 정도 지나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이렇게 커가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쳐둔 울타리를 점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당연히
생각이 크고 신체가 커지면서 활동 반경이 점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자꾸 가둬두려고만 하면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든 공부적이든 스트레스든 아니면 가둬두려고만 하면 아이들은 점점 이렇게 반발심리가 커져서 더 힘들어지죠.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은 조금씩은 좀 편하게 해주고 물론 그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긴 하지만 학원을 보냄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책임감을 좀 더 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오로지 공부 때문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으면 욕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학원을 보내요.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조금 이제 미루는 것도 사실이고 부모로서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어느 정도 또 감당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학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렇게 같이 어머님하고 엄마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어디 뭐 물건도 같이 사러 가고 이럴 때가 너무 그리울 때가 이제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또 뭐 말씀? 예. 그 책을 많이 읽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원서도 많이 읽히는데 영어된 원서를 많이 읽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한국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은지. 저는 무조건 한글 책을 읽죠. 원서나 이런 거는 학원에서 해요. 학원에서 해요. 근데 영어도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언어기 때문에 결국 국어랑 똑같아요. 읽고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 글쓴이의 필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한글의 문자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이 영어를 볼 때도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습관이 되면 이제 영어 자체를 보고 이해가 될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리딩을 하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의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영어로 된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영어로 된 글을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자꾸 연결해 가는 걸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글로 하죠. 일단 한글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해력이라고 해요. 문해력. 여러 글들이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해리포터라든가 요즘에 해리포터 안 보나? 이 동화 같은 것들을 아이들 재밌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서도 아이들 많이 보고 문제는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서나 이런 것들은 어학원이나 이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아이들 재밌게 읽으면 되고 한글로 된 글들을 많이 읽었으면 하고 제 후배들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습관이 돼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아이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좀 읽게 해주세요.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 게. 진짜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니까 어머님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애들 울고 떼까 부리고 그러는데 핸드폰 지워주고 만화 틀어주고 유튜브 보게 해주고 이게 길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상과 음악과 짧은 것들에 아이들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긴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아이들이 요즘 다 그렇죠. 한글로 된 글들을 읽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다만 본원이 있고 저희 별도관이 있고 장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선생님들 수만 합치면 한 4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학원 같은 경우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합치면 거의 한 20분 정도 돼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끔씩 트레이닝 때문에 이렇게 교차 지원을 나가거나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바꿔서 잠시 근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요새 좀 선생님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저희 그냥 짜고 아니 그만두시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었고 저는
배를 하게 하는 선장이 중요성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선장의 역할은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걸프반의 대표 현장을 맡고 있으면서 혹시 설명회 오셨던 어머님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회를 하면 사실 늘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가 항상 주 목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 제일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양력 중에서 가장 자신 있어하고 이제 이렇게 내노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모의고사가 전국 등수가 항상 10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서울 전국 등수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서 제 학년에서는 1등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교육학적인 관념에 있어서 좀 확고한 편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께서도 학원을 좀 크게 하셨었어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설명도 아니 되게 전국에서 10등 해주니까 공부하는 말 안 듣고 중학교 때 음악하고 놀 때도 한 번도 제가 사실 중학교 때 학교를 하도 안 가가지고 제가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이 너 왜 왔냐 그냥 집에 가라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었어요. 왜냐면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거 아니고 너가 해서 잘 되면 너가 좋은 거고 너가 해서 안 되면 너가 힘든 거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3등을 한 적이 한 번이 있는데 3등을 한 성적표를 이제 그때 저희 때는 이제 과목도 4과목을 봐서 7과목을 봤었으니까 7과목 중에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자신있게 성적표를 딱 거실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나 하나밖에 안 틀리고 3등을 했다라고 했더니 네가 잘 되는 건데 네가 좋은 거지 그게 왜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해야 될 일이냐 너가 열심히 한 거 너가 얻은 결과니까 너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 초등 수학이나 어학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사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요. 저는 이 나이 때 그렇게 공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고등학생들만 수업을 했었는데 중1 영재반하고 특목고반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참 고맙게도 부모님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를 들어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잘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가 중1 어머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돌리는 날이 있어서 전화를 돌렸는데 모든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1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집에 와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가끔씩 지나가면서 툭툭 제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이 어땠대? 우리 수학 선생님은 뭐 고등학교 때 뭐 했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통화를 하시면서 오셨어요. 갑자기 애가 오더니 한 2달 동안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와서는 수학 선생님이 공부를 얼마큼 했대.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나 문제지 사줘라고 해서 울면서 서점 가서 문제지를 사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어느 학원을 가나 다 잘할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초등 선생님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다는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공부를 편하게만 쉽게만 할 수 없을 거고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나 학원 가기 싫어요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어머님들께도 꼭 하나 약속드리는 게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설명회를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해요. 설명회 한다 그러면 매번 실장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오늘은 1시간 반에 끊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데 오늘 1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물론 최근 선생님께서 워낙 즐겁게 말을 잘해주셔가지고
상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매번 2시간 반 동안 학원에 와서 앉아있어요. 아까 제가 2시간만 설명하니까 약간 기록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와서 2시간만씩 앉아있는 거고 아이들 학원 갔다 오면 뭐라고 안겨주시나요? 오늘 어려웠어. 책 펴봐. 맞춰서 틀렸어. 저는 너무 그런 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들 2시간 반 앉아 계셨던 거 상상하고 끔찍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고생했다. 힘들었지. 오늘도 수업 잘 듣고 왔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아이들 칭찬만 해주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고 집에서는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런 자리 종종 마련할 거니까 저희 믿고 보내주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